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앞으로 한 3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간으로 지금 저희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저기가 바로 작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JSA에 있는 군사 분계선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저곳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요. 저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3자가 일단은 같이 만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던 해서 이 북미 간에 미북 간에 2명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측 경호원들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네요. 네. 이게 뭐 대통령이 방문한 게 임박했으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보이고 북한 측 경호원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누가 먼저 나와 있느냐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나올 것이냐, 예. 문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예. 보통 호스트, 자기가 초청하는 측에서 먼저 나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동시에 입장을 할 것인지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 자, 이 북측 경호원이 살짝 화면으로 비껴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곳은 좀 익숙해요. 김창선의 모습이 좀 전에 나왔네요. 김창선이 나왔어요. 지금은 남측일 텐데 김창선이 나왔네요. 저게 남측 사진이라면은. 지금 북측 기자하고 김창선하고 저기 전파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요. 화면이 계속 끊기고 있다라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파가 가끔씩 저렇게 끊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화면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리는데 김창선의 모습이 조금 전에 보여졌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북측 기자 그리고 미국 측 경호원, 북측 경호원 지금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66년 만의 만남. 과연 몇 분이나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모든 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참 이 시간이 길어요. 이제 원래 중요한 시간은 길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길게 느껴지네요. 네.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역사 현장에 근데 전파가 약해서 지금 끊어져가지고 지금 화면을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만남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게 한 15분 정도 만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는데 근데 정상회담은요.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외교 관행보다 유연해요. 왜냐하면 정상이 각 국가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있으면 더 있는 겁니다. 다른 외교 일정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다음 항공편이라든가 그런 일정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뭐 정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분보다 더 늘어날 길어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이 T2와 T3 사이에 있는 군사 분계선 저기서 만나는데요. 미북 정상이 저기서 악수를 하고 포토타임을 가진 뒤에 과연 움직이게 되느냐, 움직인다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혹시 북측 통일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통일각으로 가게 되면 아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측을 저렇게 쉽게 방문하는 것, 그거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밀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양보를 했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부르고 싶어 했어요. 북한 지역으로. 왜냐면 그러면은 강대국인 미국이 마치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북측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또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무언가 어떻게 다른 카운터 오퍼라고 하죠. 역제안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돋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했을 겁니다. 뭐 저기에 미측이나 북측이나 탁현민 행정관 같은 사람은 없지만 누가 하든 무언가 자기 측 지도자가
멋있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예.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집사 역할을 했었던 김창선의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저 주변 어딘가에 좀 앉아 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북측에 지금 앉아 있겠죠. 대기하고 통일각에 있을 그럼 거고요. 기다리고 있는 예, 건가요? 그래서 통일각이나 저쪽 판문각 쪽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김창선 실장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해서 항상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김창선 실장이 지금 이 회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이 장소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동선이라든가. 동선이라는 걸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 생각이 어떻게 됩니다. 하면 잘 나올까? 예, 아까 그렇습니다. 기자도 같이 김창선하고 계속 또 동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북측 기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사진을 어차피 내일 노동신문에 이제 대서특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북한 측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김정은 저거는 위원장의- 자료 화면입니다. 지난번에 예, 자료 자료 화면이고요. 지금 현장 화면이 계속해서 끊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화면을 부득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건 지금 장면은 아니고요. 작년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여지는 저곳에 이제 잠시 뒤면 지금 현장 화면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현장 화면이 들어옵니다. 지금 미국 측 실무 수행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 동양 저 한국분은 통역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Afternoon. 뭐라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세요.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과 연결 상태가 지금 조금 차질이 있는데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그야말로 잠시 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전파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중계가 계속해서 끊기고 있어서 저희가 그 상황들을 다 중계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끊기는 화면이라도 계속해서 넣어주시죠. 이게 조금 전에 김창선과 북측 기자가 실무적인 지금 굉장히 회의를 하는 현장 지휘를 하는 장면이 조금 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경호원에 애워싸여라는 지금 표현이 나왔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판문점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계 화면을 저희가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러 지금 난관이 지금 있네요. 북측에서 생중계를 완전히 허용을 한 상황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북한은 또 북한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 지금 워낙 이게 급조된 만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급하게 제안했고 북한도 이걸 더 받은 상황이라서 실무적으로 다 100% 협의가 다 안 된 모양이에요. 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조금 더 북한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저희 같은 아무래도 경우에. 역사적인 만남이다 보니까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 좋을 생각을. 텐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한 그 소위 자세라든지 혹시 뭐 악수하는데 뭐 이렇게 좀 상대방한테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제압당하는 느낌이 든 사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예. 그런 것들도 좀 뭘 찍어서 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런 북한에서요 것들을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계 중단을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북한에서요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계 중단을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는 한 최대한 보여드립니다만은 일단 최종 합의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거의 생중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녹화를 주로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사실 실수도 그런데도 나오는데 생중계면은 더 피곤할까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밑단에서 실무 접촉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 접촉이 완전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미리 잘 준비가 됐다면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때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던 것처럼 그랬었죠. 완전히 잘 원활하게 중계가 예. 됐어야죠. 그런데 실무선에서 워낙 이게 촉박하게 회담이 진행됐고 준비가 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도와 관련한 상세한 문제들까지는 협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서 보도를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우리 쪽에서 저걸 일방적으로 보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나중에 이 촬영된 영상들을 어떤 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지는 북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것 되는 같습니다. 거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까지 왔고 예. 그렇으면 조금 더 합의가 안 됐던 상황이라도 좀 유연성을, 왜냐하면 이게 뭐 여기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아니 뭐 그런 원래 건데. 정상 국가가 아닌 집단인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가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협의는 하지만 사실 뭐 또 전 세계에 보여주는 예. 북한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아, 이게 제대로 뭔가 좀 돌아온 정상국가 이미지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런데 포함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설득하는데 또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이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 회동 사진이 결국에는 북한 측에 의해서 정제된, 말하자면 뭐 편집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영상을 저희들이 또 접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 저 자막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이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통일각으로요. 그럼 통일각이 아닐지도 몰라도. 예. 일단은 만나서 뭔가 사진을 찍고 지금 현장 화면이 흔들리는 화면이 들어오네요. 외신을 통해서 나오네요. 외신을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시죠. 지금 이거는 저 외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미국 측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통역과 실무 요원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각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군사분 개선 인근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 측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실무단들이 지금 이미 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도열을 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과연 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지역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설들이 나오는데 어떤 정상이 먼저 나올지도 아직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지금 뭐 깜깜이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도 여러 예. 취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면도 지금 예. 끊기기 시작했어요. 저것도 지금 북한 측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대로 최대한 보여드리는데 역사적인 미북 정상의 이 군사분계선에서의 만남 혹은 또 북측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화면을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 그 의전을 옆에서 조금 봐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 중이고 대기 중이라는 것은 먼저 기다릴 가능성이 있는 예. 것이고 그럼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우리 쪽 남측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예. 거기서 3자 사진이나 뭐 회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 김창선 부장이 위치가 남측에 있었어요. 우리 측이었죠? 예, 그게 그렇기 우리 측. 때문에 예. 거기서 무언가 간단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측을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까의 자막이 사실이라면은요. 예. 지금 지금 취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측 기자는 지금 저쪽에는 보이질 않고요. 지금 외신 기자들과 북한의 기자들 그리고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이고 있고요.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지금 북한이 중계 중단을 요구한 것인지 춘추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중계 중단을 요구를 한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하튼 우리와 북한이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과연 우리 측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경호원의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혹시 리설주나 이방카가 동석하는 것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리설주가 동행할지는 뭐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방카는 뭐 같이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방카는 아까 헬기는 같이 타기는 탔거든요. 예. 리설주가 같이 동행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예. 뭐 같이 동행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에서 동행하지 않은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 북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위 적대 국가인 그 북한 땅을 밟는 예.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대북 대화, 그다음에 대북 관계 개선 의지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북한 땅을 밟음으로써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지금 뭐 아까 계속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가 그 소위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이미지 이런 거 제고하는데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본인도 또 일본에서 기자 질문에 기꺼이 가겠다 예. 라는 그렇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쇼맨십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과연 누가 먼저 그러니까 미국 측이 먼저 나올 것인지 북한 측이 먼저 나올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을 것인지 오늘 저것 바로 JSA를 간 것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 세계에 자신을 평화의 이미지 뭐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보다 이 양 정상이 어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내놓을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기존에 내놨던 메시지를 내놓을 거예요. 자기가 평화를 만들고 있고 예. 이것이 실질적인 평화다. 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대화로서 풀어가겠다. 그 정도의 원론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문에서 그 경호원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칙을 동시에 나오는 거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반대편을 계속해서 응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고요.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생중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양쪽 다. 지금 지금 수신호가 나왔기 지금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혼자 나오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곳에서 기다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간의 양자 회동이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왔고요. 북측 모습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아직 이 카메라는 안 잡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다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측 지금 군사분계선 앞으로 지금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 넘어갔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지역이고요. 그 가운데 선 저 가운데 굵은 선이군요. 시에 떠난 것 같습니다. 저 굵은 선이 저 가운데 보이는 선이고 지금 아직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저 멀리 저 보이는 멀리서 오고 있네요. 저쪽은 여러 명이 오는데. 성큼성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이쪽으로 넘어와라 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포즈를 조금 더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가네요. 지금 걸어서 지금 북측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저기가 북측 건물인데 북측 지역이고 판문각 아래에 있는 도로입니다. 북측 판문각 앞에서 다시 또 우리 측으로 향하고 있어요. 군사분계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저 북측 군사분계선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포토타임을 예. 갖는군요. 판문각 앞에서 북측 판문각 앞에서 한 번 포토타임, 그리고 북측 군사분계선 마지막에서 다시 포토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들리질 않네요. 지금 북측 기자가 우리 측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넘어오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한 기자들의 취재 경쟁과 경호 싸움도 지금 치열합니다. 우리 측 군사분계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면에 네. 웃음을 띠고 있고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지금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경호원들과 취재 기자들의 이 굉장한 엄청난 지금 취재 경쟁이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취재 기자들보다. 두 정상이 다시 또 우리 측 지역에서 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건희 박건희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 같네요. walked across the demarcation line that made him the first U.S. president to visit our country. 군사분계선을 넘은 처음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만날 개최하는 남다른 연단의 I believe, just looking at this record, this is an expression of his willingness to 분계선을 넘은 남다른 용단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go up to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quick notice, and I want to thank you. 만나게 돼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G20 계기에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북미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런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영광이고 많은 북미 간의 진전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깜짝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과거 청산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좋지 않은 과거 청산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려는 게 오늘의 만남이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네요. Really great things are happening in a lot of places. But we met and we liked each other from day one, and that was very important.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네요. 항상 하는 얘기였었죠, 그거. 지금 기자들이 현장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 기자회견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양 정상 악수를 하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측 건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군요. 남북미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악수를 나누고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건물, 우리 측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She's okay.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일이 생겨서 기쁘다.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정말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측 지역에서 한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작아서 잘 들리질 않아서요. It's a great day for the world,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Thank you both very much. Stop it. Stop. Leave me alone. Stop it.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자기가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가운데에 놓고 사진을 찍는 건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 사이에 섰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런 거죠? 자기가 말하느라고 조금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있는 거죠. Great conflict. 김정은 위원장을 약간 초커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 비춰지네요. 그게 전략이 의도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고발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런 관계를 설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미국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저 사진 자체는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반도 문제의 중심인 것처럼 잘못 비춰질 우려가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비춰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위협을 행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런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전적 배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오늘 급조된 만남이다 보니까요. 사실 정상들 간의 저런 약식 기자회견도 원래는 뭔가 룰이 있는데 지금 그 룰 자체가 다 깨져버려서 소리도 지금 다 못 들려드렸고 화면도 중간에 많이 끊겼는데요. 여하튼 뭐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뭐 군사분 계선을 넘은 거에 대해서 서로 치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거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안에 들어가서 우리 측 지역입니다. 우리 측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동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생기어서 기쁘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They were grabbing me, dude. 남북미 정상이 약식 회담을 이제 가질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들 나누게 될까요? 지금 뭐 중요한 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3자가 회동을 한다면 시간이 지금 짧을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자가 만났을 때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자는 그런 어떤 요지의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여정이 왔군요. 화면에서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방카가 왔거든요.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이 왔네요. 김여정이 와서요. 우리 측 자유의 집이 같이 김정은과 들어갔대요. 그래서 김정은을 밀착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수행 역할은 현성원에게 이제 넘겨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제 김여정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급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이번 여하튼 뭐 남북미 3자 회동에서는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함께 김여정이. 아무래도 이방카가 왔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리설주보다는 김여정이 오는 게 맞다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리설주가 왔으면 멜라니아가 왔어야 그렇죠. 되죠, 예, 원래는. 그렇게 서로 안 맞으니까 김여정 예. 쪽으로 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그 사진을 포즈를 취하는 자세에서 김정은을 가운데 놓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의존적으로 조율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북측에 뭐 통일각으로 가지 않고 자유의 집으로 왔다는 것은 북측에서도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아마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김정은을 가운데 놓아달라는 북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전 포인트는 과연 그 자유의 집에서 하는 정상 회동이 삼자로 가느냐 양자로 가느냐가 그건 중요하다고 아직 생각합니다. 저기 확인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사실. 가능하면 삼자로 가서 우리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이런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자로 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뭐 핵심적인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된다는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통미봉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 삼자 회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 뭐 여기가 지금 자유의 집 내부예요, 지금. 저기도 난리네요. 진짜 북새통이네요. 어차피 한국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유의 집 내부 지금 화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저희가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또 이 회동이기 때문에 이 회동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반도의 상황이 또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공기가 있고요. 성조기와 인공기가 있는 거 하나하나씩 봐서는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예, 양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극기가 없고 인공기하고 성조기만 모습을 드러냈으면 그러면은 거의 양자로 봐야 됩니까? 양자로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결국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을 하는 정상들의 국기를 뒤에 배치하게 되는데 태극기가 없다는 거는 북미 양자 회동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심도 있는 내용을 나눌지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상황 봐서는 질의응답을 할 것 같아요. 좀 소리를 좀 최대한 키워서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Some people think as if this meeting was pre-arranged through the letters you have sent me. But myself was surprised yesterday morning when you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meet with me here, and also when we got the official confirmation late yesterday afternoon. 예, 나도 각하를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이 만남 자체가 특히나 이런 장소에서 만나는 건 우리 북과 남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lso, I've always wanted to meet with you again, and this place about meeting is a symbol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also a reminder of unfortunate past. And us, the two countries which share along unfortunate past, meeting at such a place shows that we are willing to put an end to the unfortunate past and also open a new future and provide positive opportunities in the future. 우리 각하와 나와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각하와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그 맞닿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If it was not for our excellent relation between the two of us,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have this kind of opportunity. So I would like to use this strong relation to create more good news, which nobody expects in the past, and also to propel the good relation with our country, propel these people. Well, I want to thank you, Chairman. You hear the power of that voice. Nobody's heard that voice before. He doesn't do news conferences, in case you haven't heard. And this was a special moment, and this is, I think, really, as President Moon said, this is a historic moment, the fact that we're meeting. And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we've developed a great relationship. I really think that if you go back 2.5 years and you look at what was going on prior to my becoming president, it was a very, very bad situation, a very dangerous situation for South Korea, for North Korea, for the world.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that we've developed has meant so much to so many people. And it's just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t was an honor that you asked me to step over that line, and I was proud to step over the line. I thought you might do that. I wasn't sure, but I was ready to do it, and I want to thank you.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Very historic. They were just saying, one of the folks from the media was saying this could be a very historic moment, and I guess that's what it is, but I enjoy being with you, an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rian.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guys, back out the door, please. Back out the door. Thanks. Straight out back. Thank you. Straight back out, guys. Thank you. Straight back out. Thanks. Go ahead. Go. I got you. 네, 지금 이 미북 정상의 약식 회동 및 이 기자들에 대한 언론 노출을 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어제 아침에 희망 표시를 받았고 정식으로 만날 거라는 걸 오후 2시쯤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남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고요. 친서를 보내가지고 미리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 갑자기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었었고 만남 자체가 이 굳건한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런 만남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리는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그런 힘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김정은 위원장이 와준 것에 감사를 하면서 이번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고 이번 만남으로 좋지 않았던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양 정상들의 말만 그 액면 표면적인 그런 말만 들어보면 미북 관계 상당히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알맹이가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소리라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소리는 결국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누가 입장을 바꿀 것인가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외교적 레토릭, 양자관계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만들겠다든가 또는 과거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던가 그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미 양자 관계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그것 중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 결국 비핵화 문제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그 부분은 서로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회동을 한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 그런 것은 다음에 실무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먼 훗날 있을 워싱턴 방문이라든가 또는 평양 방문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사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CNN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방 초청할 것이다. 이런 또 전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빼놓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이야기만 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비핵화가 진정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만남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렇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단절될 수 있었던 비핵화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회동이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입장 변화가 있느냐 네. 그건 아직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회동의 의미가 행사로서의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또 사실 남측 지역 우리의 자유집에서 했으면 우리 대통령의 그러한 역할이 조금 더 발휘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양자 회동으로 이렇게 감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주고받는 얘기는 예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원래 2분 만나느니 뭐 4분 만나느니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길게 만났는데 그래도 15분 정도 뭐 만나는 상황에서 이런 덕담 외에는 더 할 말이 없기도 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지금 의미 있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지금 의미 있는 얘기고 이게 함의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김정은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예. 그 자체로 이 트럼프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게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체제 안전 보장을 얘기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미 적대적 관계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그 외교적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예. 저 지금 정상회담 미국 초청 문제는 예. 그게 어떤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건 김정은 위원장은 기대를 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 와가지고 뭔가 앞으로 대화에 뭔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건 미국이 일정하게 양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 실무 접촉이나 이런 걸 한다면 과거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뭔가 이런 회담이 됐으면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저런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가 아마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기자들이 나간 다음에 둘이서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일정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나오지 않고 일단 언론사들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회동을 조금 넘어서 회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 땅을 밟은 거 아니겠어요? 네. 북한 땅을 밟았으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백악관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는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도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뭐 좀 얘기하면 서로 마찬가지죠. 뭐 예. 우리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다 저런 것들을 시작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뭐 누가 싫어할 사람들도 예. 하나도 없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지금 본질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어차피 어떤 얘기를 해서 가도 결국은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서로 심리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예. 아무리 물론
미국을 갈 때는 그걸 가지고 가야겠죠. 백악관을 갈 때.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을 올 때 뭐 교환할 게 있어서 올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일방한테 양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진전이 되려면 누군가는 조금씩 자신들의 주장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누그러뜨리고 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 정말 지금 만약에 기자들이 나가고 둘이서 요담을 하거나 예. 정말 회담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완전한 비핵화 우리는 의지가 있다 이거 가지고 오기에는 이미 써먹은 지가 2년 반이 넘었고요. 예. 그거는 문재인 정부한테도 부담이 되고 트럼프 정부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정말 여기서는 뭔가 중간 단계에 이 전환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예.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지금 문 대통령도 거기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셋이서 정말 공조를 해서 갈 건지 예. 그리고 이렇게 강화되면은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 그러면 또 대중소통도 강화하고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본은 저렇게 놔둘 거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예.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번 회동 성사까지의 어떤 역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한 측면은 있지만 오늘 보시면 영상에서도 그 존재감은 상당히 그렇게 약한 편이에요. 지금 회동에서도 빠졌어요. 예. 예, 지금 이 회동이 성사된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성사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재를 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 회담이 성사된다는 걸 2시에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이 회동에 동의해서 지금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회동에는 깊이 있게 관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는 건 아마 계획이 돼 있었을 그거는 수개월 전부터 예. 뭐 예. 계획이 있었다고 트럼프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뭐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남조선 당국은 조미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기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더더군다나 저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미봉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른바 말하자면 뭐 패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강한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정부는 역할이 없다. 한국 정부 하는 게 없고 맞아요. 한국과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물밑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거의 없다. 실제 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건 2가지 정도로 대략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완전히 동의해주는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양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는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원하는 건 제재 해제입니다. 제재 해제의 그 고리가 결국은 우리 정부의 어떤 경제적 지원, 경제 협력 이걸 통해서 제재 해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열어주면 사실상 제재가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강하게 그런 입장으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편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어떤 전략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렇게 생각이 구체적으로는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데 뭐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요. 여당 대표도 그러시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열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재 위반인데 아니라고 하시는 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개성공단과 같은 합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회 이사의 결의 2375호로 이제는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일부러 이렇게 눈 감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허. 지금 우리 정부의 선의는 모두가 인정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 뭐 그런 부분이 과거에 소홀했는가 하는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험 요인은 있는 것이고 예.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이 과거 통미봉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작년 한 해 동안 뭐 정상회담 3차례를 갔지만 지금 상태로 돌이켜 보면은 북한은 통미를 하기 위해서 용남을 한 거죠.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과 관계를 트고 아, 통미 용남. 예,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통미 봉남 쪽으로 가고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 자리에서 3자 회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 그 점을 우리 정부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언론에 보다 노출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뭐 저는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이 그런 행보를 요구했다.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오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북한의 통미봉남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또 위험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문 닫고 회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합의라도 이루어져 보세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전에 예. 관여를 해야 되고 예.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한다면 한미 공동회함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신중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동 자체가 그 성사 자체도 즉흥적으로 갔고 예. 안에서 문 걸어 닫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예.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보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 따라서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건 못지않은 우려사항도 있다는 점을 예. 알아야 되고 네. 그 우려사항을 신중히 풀어나감으로 해서 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북측 기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유의 집 앞에서요. 북측 기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북측 기자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이 장면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인데 자유의 집 앞에 북측 경호원하고 북측 기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걸로 봐서는 이제 회동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회동을 마치는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취재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 기자들이 이 카메라 세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잠시 뒤면 이제 회동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자, 외신들도요 오늘 이 남북미 3국 정상의 DMZ 깜짝 회동을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취재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혜림 기자, 그 전 세계 언론들은 오늘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외신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 소식을 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판문점 이동 장면은 물론 양국 정상의 악수 장면까지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CNN은 DMZ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국경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편안하게 악수하는 장면은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점을 지적하며 북한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한 점을 지적하며 성사될 경우 김 위원장의 최대 외교 업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전쟁 중인 두 나라가 화해를 한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의 대면 접촉이 다시 재개됐다고 평했습니다. 또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길 원했던 김 위원장에게 귀중한 선전 효과를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회담 자체는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큰 걸음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외신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 상황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앞서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한 4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10분 이상 지금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3차 회담이 되는 듯한 분위기,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동 정도 인사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더 예상과 달리 길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 간의 만남은 결국 정상의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게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양을 봐서는 뭐 단순 회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의미가 더 커졌다고 봐요. 얼마만큼 그 만남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예.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회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특별한 3가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나가서 아직 뭐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면 이것이 실질적인 3차 미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지금 한 10여 분이 지나고 있는데 예. 30분 이상이면 회담으로 부르는 게 확실히 맞다고 보고요. 30분 정도가 기준이 되는군요. 우리가 지난번 30분이 기준 아닌데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과 지난 금요일 날에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그때 예. 만난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바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시간까지 하면은 지금 1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안에서 어떤 내용이 녹아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 회동을 이미 넘어섰다. 회담에 가까운 안에서까지 뭐 서로 지켜주면서 막 이렇게 인사말하고 이럴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선 실질적인 사항이 논의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정상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합의가 돼버리면 어떻게 예. 됩니까? 정상 간 합의 사항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우리 안보 이익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잘못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 요인, 즉흥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어떠한 합의가 있다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익이 손실될 수 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있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회동 또는 회담이 있은 직후 무언가 합의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할 때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었는데 우리 국익만 손실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뭐 우리 관점이 있다고 예.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은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배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상황이라면 배석자도 없이 통역만 있고 둘이 1대1 정상회동이든 뭐 회담이든 그 부분이 위험한 게요.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탑다운 방식의 요체라는 것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탑다운 방식을 가져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즉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잘 준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그것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셈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은 좋지만 그 중심에 한국이 서거나 반드시 한국의 이해가 반영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둘만이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보를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위험 요인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난번 하노이 때도 거의 뭐 이 김정은 트럼프 둘이 거의 합의까지 비슷하게 갔는데 볼턴 보좌관이 뭐 판을 깼다 뭐 이런 얘기도 전원이 들려왔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배석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않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아무튼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지금 흐름 자체는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 당국이라든가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국익이 자칫하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재자론 상당히 근본부터 지금 좀 회의감이 드는. 안 그래도 북한이 지금 그거를 원래 비난 비판을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말 우려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것도 이제 트럼프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했을 우리랑 충분히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오산이다. 사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시진핑 초청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김정은이 아무리 트럼프와 뭐 이런 걸 해도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존을 하고 해결을 하려면 그런 소위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빼면서 그냥 살짝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것도 사실 미국에서 뭐 볼턴이라든지 뭐 꼭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의회나 이런 데서도 견제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요. 그런 것들이 좀 맞아 들어갔으면 주류가 좋겠다. 있으니까. 신 박사님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뭐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걱정.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실장님 추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 단독 회동 같거든요. 두 분이 그 뭐 배석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저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 상황을 몰라요. 네, 예상외입니다. 예상외고 어저께 실무회담을 하면서 제 추측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나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2분 동안 만날 거면 안 가겠다. 모종의 회담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소는 원래 북측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실질적인 회담이 된다면 남측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집에서 지금 회담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가 오는 그런 퍼포먼스는 또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조율이 돼서 서로 간에 하나씩 주고받고 해가지고 저런 모습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의도를 상당히 성취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회담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 얻어낼 게 많죠. 왜냐하면 실무회담을 하면 왜 실무회담을 북한이 회피하려고 그러냐면 실무회담을 하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피할 길이 없게 만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내년 대선만 생각하니까 잘 얘기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뭔가 내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한미 정상회담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와의 얘기하면서 그 제재 완화는 내가 지금 빠르게 해줄 수가 없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면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이나 미국의 의회나 언론에서 보기에도 뭐 그 부분만 지킨다면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오히려 비핵화 부분에서 많은 걸 얻어내면 다행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 갈까요? 초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백악관으로 초청할 거는 미리 좀 예상을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각에 가서 회담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북한 땅에서 회담을 했으니까 다음엔 워싱턴으로 오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정은 그래도 위원장은 북한 땅을 밟아주기는 그래서 밟고서 다시 온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희도 다 통일각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예 못 만나게 되잖아요. 문 대통령 그렇죠. 이쪽에 계시니까. 그런데 갔다가 다시 와서 문 대통령하고도 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다 약식 하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고 이제 우리 자유의 집으로 왔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기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지금 뭐 현장 상황은 계속해서 분주합니다. 애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지금 두 사람의 미북 정상 간의 회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회담적 성격으로도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 얘기했던 그냥 say hello 하고 한 2분 정도 얘기하고 이런 정도는 이미 뭐 훨씬 그걸 지났고요. 지금 저 안의 상황은 지금 미북 정상이 둘이 만나는 것 같지만 혹시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저 자유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서 이 같이 또 3자가 만나는 상황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능성도 완전히 뭐 0%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회담을 하면서 이를테면은 뭐 폼페이오 들어오쇼, 리옹호 들어오쇼, 최선희, 또 스티브 비건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불러내서 실무회담 형식까지도 저기서 다 소화한다면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니 지금 형식이 정상들이 사실 북한은 김정은이 자기 맘대로 하는 나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서양이 있잖아요. 내가 세계 최고의 협상가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도로 트럼프의 허영심을 부추기면서 오늘 기왕에 오셨으니 여기서 담판을 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전 10분을 안 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회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용 면에서 진도가 나갈 수도 있는데 애초 사실 예상이랑 실무회담에서는 15분 정도가 오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15분을 벌써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두 사람만의 얘기면 그렇게 오래는 얘기 안 할 테고 비건하고 최선이라든지 최고의 실무자들 옆에 앉혀놓고 하면은 모종의 합의문까지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저 자유의 집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큰 건물인데 그거지 당연히 아니 큰 건물이 아니라 배석자 한 2명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의제도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뭐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의제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몇 차례 말씀하셨듯이 연락대표부 설치하고 종전선언은 해주기로 미국이 벌써 다 그 합의문 초안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영구 폐기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시설까지도 다 폐기하고 검증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우리 기자가 그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유심히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못 봤다고 하더라도 아까 기자회견할 때 우리 기자가 질문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된 건 안보리 제재 5개를 풀어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상 거의 전부 풀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안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영변 외에도 다른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니 도대체 할 수 없다. 또 영변의 범위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를 딱 하나하나 준비해서 영변은 어디까지고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다 폐기하고 검증까지 받겠다라고 딱 준비해서 딱 들여놓고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 비핵화 단계는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핵 물질, 그다음에 핵 물질 생산 시설 이거 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는 아니더라도 3개 풀어주고 합의합시다. 이러면은 각종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지난번에 합의가 거의 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오늘을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합의가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만남 자체가 사실 예측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꼭 이게 달가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앞서 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중재자 역할은 물론이고
지금 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같이 지금 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G20에서도 뭐 일부 네티즌들은 G19이었다라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뭐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의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있어서 존재감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잃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소위 대북 관계 소통, 그다음에 대북 관계 강화를 통해서 이 경색돼 있는 비핵화 국면을 어떻게든지 풀어보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논리에 의해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데 계속 그거를 우리만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이제 인식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북중러의 소위 협력구도, 삼각구도의 대칭점에 있는 꼭 그게 무슨 냉전의 산물이 아니더라도 한미일 관계가 이 구도보다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균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남북이 소통을 해서 뭔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미 우리가 늘 잘 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미 되는 데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배석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으니까 오늘 내가 김정은을 혹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것까지는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라도 확실히 돼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이 됐었으면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 덜한데 워낙 즉흥적이다 보니 그런데 김정은은 여기 나올 때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해서 내가 가는 게 나냐 안 가는 게 나냐 무슨 얘기를 해서 하나라도 건져와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왔을 거고 뭔가 하나라도 관철하려고 할 거다. 그럼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하지 못하는 뭐 이런 합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약간 대책 없이 당할 수도 있는. 물론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인하려고 그랬다. 근데 마지막에 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오면 아니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게 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사 거기서 그렇더라도 한국이 핵 문제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한국이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패스하고 지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그다음에 진전되기가 또 어렵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오늘 저 회동이 사실 우리 정부에게는 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남긴 그런 자리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성급한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회동에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 이 3국의 승자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가장 어떤 그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챙긴 것으로 평가하세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큰 실속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실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 여기에 지금 회담에 참여는 못했지만 이 미북 대화가 빨리 재개되기를 원했고 그걸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큰 실속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건 저기 결과가 무슨 이 공동 합의문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와서 자신을 초청하게 될 수 있으리라는 걸 아마 북한 측에서는 포착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 지금 발언에서는 어제 2시에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그 조짐이 있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이 뭔가 설득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기 때문에 그때 못한 얘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 비핵화 의지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일정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그 총론적으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북한 측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 회담이 실속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속 있는 회담이 될 거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북한을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과시하고 또 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고 거기서 김정은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굉장히 큰 정치적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현재 이 국면이 깨질 수 있느냐, 누가 이걸 깰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쉽게 이 상황을 깨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제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가는 이 제재가 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북한도 있고요.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미국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 어쨌든 유지되기를 양측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걸 깨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 둘 다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CNN에서 속보가 하나 올라왔네요. 앞서 뭐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이 군사분계선 인근하고 자유의 집에서 그리샴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요. 북한 관계자와 몸싸움이 있었다네요. 그리샴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북한 관계자하고 몸싸움이 있었고요. 이 백악관하고 북한 기자단의 취재 경쟁이 아주 심해서 아수라장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리샴 대변인이 몸에 멍이 드는 뭐 부상을 입었다 그러네요. 부상을 좀 입었다는 표현이 나왔네요. CNN에서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상황들이 굉장히 막 너무 격앙돼 있고 막 뭔가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다쳤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뭐 멍들었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네요. 멍드는 등 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멍드는 등 부상이 다쳐서 그랬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만큼 정말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취재 열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지만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런 세부 문제까지 조율할 시간이 근본적으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뭐 물리적 충돌이 없기를. 저 화면에서는 그리샴 대변인이 웃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길 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의 뭐 막바지에 이게 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예상들도 나왔었는데 남북 관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혹시 북한이 우리를 또 배제해서 그냥 안 만나거나 이럴 쓰는 건 아닌지? 그 북한에서 얘기한 거는 외무성의 이제 미국 국장인데 그랬죠. 이 사람이 향후에는 내가 북핵 문제 담당자니까 통전부 문 두드리지 마 이런 얘기로 한 것 같고요. 북한 내부에서는 보도가 일치 안 됐어요. 노동신문이나 무슨 조선중앙 TV 이런 데 안 나오고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외부에 나가는 것만 해서 우리 정부의 북한의 불만이 뭐냐면요. 작년 9월 달에 북미 간에 그 옥신각신해서 싱가포르 때는 합의가 될 듯지만 그 뒤에 폼페이오가 갔는데 뭐 빨리 비핵화해라 그러니까 강도 같은 욕을 하고 그러고 진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남북 간에 군사합의서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김정은이 생각하기엔 양보를 얻어온 거죠. 영변 핵시설은 김정은이 생각하기엔 자기 핵시설의 80%인데 이거를 다 전폐하겠다. 그러니 그 대신에 조건이 있잖아요. 상응 조치를 미국이 해주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그 대신에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상응 조치를 얻어와라. 그중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기본이고 안보리 제재도 몇 개 들어가야 됩니다. 해제하는 거. 그런데 결국 하노이에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는데 거기서 안 된 것까지도 그런데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거 안 됐으면 미국이 좀 성의 없이 했다. 우리 정부에서 그래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어떻게 미국이 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쉽다. 그렇지만 사실은 서로 기탄 없는 얘기가 돼서 사실은 실패한 회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저 중재자로서 이게 페어 플레이가 아니다. 예. 왜 미국에 예. 편중됐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재한데 그래도 한국이 중재를 합니다. 이랬는데 최석기가 중국과 러시아 차관급 회담도 했잖아요. 그때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우리는 한국이 중재하고 있으니까 잘 돼 왔다. 이랬는데 이 성과가 없으니까 한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안 지고 딱 중립 내지는 아무 논평을 안 하니까 한국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이제 해서 배후를 든든히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엮어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은인자중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먼저 하고 싶죠. 그러나 꾹 참으시면서 어쨌든 우리는 소득만 얻으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면에 내세워서 피스메이커라고 칭찬해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뒤에 빠졌지만 우리는 열매를 따면 되니까 문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뭐 초조하거나 그러실 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문 대통령이 왜 가셨는데 왜 북미 간의 회담을 하냐, 한국은 또 소외됐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아침부터 요번 회담은 북미 회담이 맞아요. 쫙 뭔가 밑자락을 깔아놓으셨죠. 기자회견 때도. 그냥 장소를 제공하고 주선한 겁니다. 이렇게 미리 자락을 벌써 깔으셨 근데 그것도 그 배경에는 혹시 북한이 좀 사전에 우리 정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언질이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은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우리와 정상회담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죠. 제가 생각에는 현재 상황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 어떤 회담이나 적극적 대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하고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금 전략은 결국 우리 정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의 어떤 대화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부를 활용하겠다는 게 북한의 어떤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풍미 용남이란 말씀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원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하나는 이번 미국의 어떤 지금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북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에게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게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어떤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적극적인 어떤 관계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잘 풀려가면 우리 정부와 관계도 좋아지겠지만 이게 경색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어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마는 문우신과 이방카 부부가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계속 미국 관계자들도 들락날락하면서 이 상황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혀 이 상황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원래 뭐 한 2분 만난다 그랬다가 어제 실무회담에서 한 15분 만난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길어봐야 뭐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을 파악했어요. 3시 51분에 남북미 3정상이 만나가지고 포토타임 갖고 잠시 인사하고요. 3시 54분에 이 미북 정상이 자유의 집으로 들어갔고 3시 55분부터 회동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가까이 지금 1시간 가까이 예상치 못한 이 장기간 진행하는 저희나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밖에 방송을 준비하던 이 스태프분들이나 PD나 지금 다 이 상황을 예상을 못해서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번에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이 80분인데 예. 조금 있으면 그걸 기록을 넘었으면 아니 지금 이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젠 회동이 아니라 회담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담이라고 불러야죠. 저건. 3차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상회담으로 미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화의 시간이 길다는 거는 좋은 여러 가지 신호라고 봐야 될 뭐 여러 것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일방적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만남을 사실 고대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 자신들의 의사를 미국한테 제대로 표현할 방법도 없었고, 그런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준비는 하고 있었겠죠. 야, 이거 만나는데 가서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2분 만나려면 안 간다. 그 얘기는 가서 내가 준비한 우리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의 뭐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이런 것들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객관적 상황을 보면 지금 북한은 중국을 중재자로 사실 선택한 거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선택을 했다기보다도 중국이 개입이 본격화됐단 말이죠. 예. 본격화됐는데, 그렇다면 중국을 그렇게 끌어들였을 때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개입을 하면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촉진자일 수도 있고 하나는 회방꾼일 수도 있고. 미국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정말 중국이 마음을 먹고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조치를 하면 비핵화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미국 말 듣고 갈 필요 없다 그러면 회방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두 가지 신분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끌어들였다는 거는 북한 스스로도 비핵화 국면을 매우 장기적 포석으로 그려놨다. 그래서 하나씩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영변만 갖고 안 된다고 하노이 때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타임 스케줄이 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은 그러니까 니네가 핵무기 몇 개 있고 시설이 어디 있고 한 걸 다 내놔봐. 그거 내놓고 하자. 문 열렸어요. 이제 문 열렸습니다. 현성월의 모습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나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성자가.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과 얼굴로 지금 세 정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남북미 정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도 환담을 나누고 있어요. 자, 세 정상, 지금 현성월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성월이 밀착 수행을 했어요. 자, 김여정의 모습이 오른쪽에 잠깐 보이죠? 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김여정, 현성월 두 명 다 지금 등장을 했군요.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세 정상이 다시 또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식 회견을 하는 모양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들어오는군요. 자, 지금 세 정상이요. 군사분계선에서 뭔가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다른 이 정상들 간의 만남은 이제 헤어진 것 같아요. 다른 화면을 한번 보는 게. 자, 헤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자유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북측에 보내고 이제 이 한미 정상만 따로 와서 자유의 집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회동이 그러니까 둘이 미북 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들어갔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하기가 지금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세 분이 같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추측건대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하는 동안에 문 대통령께서는 옆방에서 다른 일 보시다가 끝나고 나서 나올 때만 같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고요. 예. 만약에 세 분이 다 같이 얘기하면 저렇게 오래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지금 있어요. 정확히 한 53분 정도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회담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문 대통령의 의사도 거기서 굳이 같이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북미 간의 관계를 진전하는 게 지금 제일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일부러라도 빠져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성조기와 인공기만 배치가 돼 있었으니까. 그랬죠. 태극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럼 미북 간의 양자 미북 정상회담 정도로. 네, 저희가 뭐 걱정이 많지만 사실은 미북 간의 교착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형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다만 한국이 거기서 미국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지금 북한이 한국은 빠져라라고 그러지만 어떤 형태로든가 소통을 하면서 그 실천 가능하고 좀 더 가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병행이 된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회담이다. 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 빼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둘이서 해서 혹시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데 한미 동맹 관계, 그다음에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이 미국한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at we're each going to designate a team, and the team will try and work out some details. And again, speed is not the object. We want to see if we can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Nobody knows how things turn out, but certainly this was a great day. This was a very legendary, very historic day. It was quick notice. Nobody saw this coming. And it was great that he was able to react so quickly and that we were all able to react so quickly. But in speaking with President Moon, oftentimes he was saying this is historic. Just the meeting is historic. And I think there's something to that. It'll be even more historic if something comes of it, something very important. But a lot has already come of it because you see what's going on. And you see what's happening, and you see the level of relationship as opposed to the way it was when I came into office. When I came into office, it was a fiery mess. It was bad things were going on. And the end of the other administration, the last administration, was nothing but trouble. You saw what was happening. I mean, you don't report it accurately, but that's okay. Someday history will record it accurately. I can just say that for 2.5 years, we've had peace for 2.5 years with nothing signed. It was just based on relationship. But President Moon was saying very strongly that he said he would have never believed that a thing could go on like this, so friendly, so peacefully, for so long. So we've agreed to have teams set up. We're going to have,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team. Secretary of State Pompeo will pick it. We already know the gentleman. Good luck, Steve. Thanks, sir. And you all know Steve. He's a pro and a good man, and he likes both countries very much. So Steve's going to head it up, and under the auspices of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Very big stuff. Pretty complicated, but not as complicated as people think. A lot of our great triumphs have been based on relationship. And this is one where, I mean, it's been just a different story. You saw when they were showing us around, when they were showing President Moon and myself around. And they were talking about 2.5, 3 years ago, it was really dangerous out there. You couldn't move. People were being killed. A lot of bad things were happening. And they said since Singapore, it's been a whole different ballgame. And I was telling Chairman Kim that actually, to me, Hanoi was a great success. The press reported it the opposite. But you need that, and you sometimes need things like that to happen. But it was a great success because we maintained our relationship. So we're going to have teams. They'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happens.
And I'd like to have, first of all, I guess you'll do a little interpretation, and then we'll have the President say a few words. 네, 지금 아주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합의한 것은 각각 대표를 지정을 해서 어떤 포괄적인 그러한 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은 아무도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그 북조선의 그 위원장한테서 응답을 받을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날이다라는 말씀을 그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진정하게 그러한 역사적인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그런 한반도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행정부가 했다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 폼페오 장관이 주도로 선정을 해서 이미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그 대표가 될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양국을 사랑하는 그런 한국과 북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주도하에서 스티브 비건 대표가 할 것이고 앞으로 2, 3주 내에 미국과 북조선에서 팀을 구성해서 서로 그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까도 그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 3년 전만 해도 이 지대는 우리가 그 전망대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위협이 있는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런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싱가포르의 성공이었고 지금 하노이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만 하노이 만남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하노이가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과 같이 다시 이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 원래는 올해 GP의 공동 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의 8천만 결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에서 실무협상 대표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성급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Yes, the initial plan had been for President Trump and I to co-visit the OP Ulit. However,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proposal, this historic meeting had taken place. And now I'd like to pay my tribute to the creative and bold approach that President Trump has demonstrated. And also, through this meeting today, we in the process of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I believe that we have been able to go over a big hurdle, and this has actually presented a big hope for the 80,000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people of the whole world. I believe that it is also a significant progress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agreed to set up teams to begin working level negotiations in the near future, and that in itself constitutes a success. So I'm looking forward to great accomplishment through this process, and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Trump again.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 also want to thank Chairman Kim, because frankly, when we put out that notice, knowing the press, like I do, had he decided not to come, you would have hit me. You would have hit me hard. So we're thanking him and for doing it on such quick notice. He had less than 24 hours, I guess, and that's pretty good. We moved mountains. I want to thank Secret Service and all of the people that work so hard, our military in particular, all of the people that work so hard, because setting something like this up so quickly is very hard. It's very hard. And I can only say the meeting was a very good one, very strong, very solid, great relationship, and we'll see what can happen. Now we'll just see if we can do something. But again, we want to get it right. We don't want to, we're not looking for speed. We're looking to get it right.
And in the meantime, there's been no nuclear tests. There's been no ballistic missiles. There's been a lot of goodwill. And there continues to be, maybe if anything, better. I think probably after today better than it was even before. So I want to thank all of the media. I'm going over to our great military base, and I'm going to speak to our troops. And I've been doing this now for about 3 weeks straight in one form or another, having to do with one thing or another. And I actually look forward to being on Air Force One. We're going to be heading home, and a lot of you are coming with us, but I look forward to it. But first, I'm going to say a few words to our troops. Yes. President Trump, can you, at the moment at the line, at the border itself, can you walk us through what happened, what the chairman said to you, what was his invitation to you to cross it, and what that moment felt like to you? Yes. We went and met at the line, and in meeting at the line, I said, would you like me to come across? He said, I would be so honored. And that's the way it worked out. And I guess, from what I understand, this is the first time something like that, Mr. Admiral, first time that something like that's happened. But I asked him, I said, would you like me to come across the line? He said, I would be honored to do that. I would be honored. Now, I didn't know really what he was going to say, but it was my honor to do it. We had a very good meeting. Did you extend the invitation for him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sir? I did. Actually, at some point, it'll all happen. If it all works out, at some point, that'll all happen. But this was a pretty big move today, I imagine, based on what everyone's telling me. But it was my honor, and I said that to him. And we had a pretty long chat. We were going to have a chat for 5 minutes, as you know, and it ended up being pretty long, I guess an hour or something. But it was a very positive, this was a very positive day, a very positive event, and I think it's good really for the world. This is what happened today, I think, is great for South Korea. I think it's great for North Korea. I think it's great for the world. You know, when we started this, you had missiles flying over Japan. They weren't so happy. They wouldn't, you know, you'd have the sirens going and a lot of problems. I think you all remember the case of Hawaii. You remember that whole situation. You remember Guam. You remember what was happening there. I mean, the world was a very tense place. And I became president, and we went through a rough dialogue for a while. You covered it very well. But we went through a very rough dialogue, and then all of a sudden we came together. So let's see how it happens. We have Steve is going to do a fantastic job. He's going to be representing us in the talks, and we'll be dealing with South Korea. We'll b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and his people. But pretty much it's going to be, the initial talks will b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with North Korea. And President Moon will be right there taking a look. What was Chairman Kim's response to your invitation? The invitation initially? Well, we were contacted almost immediately when I went out with some... To the United States. Oh. Well, I just asked him outside. I said, you know what? At the right time, you're going to come over. We're going to go over there. We have a ways to go yet. We'll see. But I would certainly extend the invite. But I actually mentioned out there in front of the press, I said, anytime he wants to do it. But I think we want to take this down to the next step. Let's see what happens. A very, very positive meeting. And we had a positive meeting, very positive, on trade with President Xi of China. That was a great meeting we had yesterday. See what happens, but it was a great meeting. And again, no hurry. All these people, they hurry with these deals. They turn out to be disasters. No hurry, no real speed. Go ahead. Mr. President, why does Chairman Kim need to set up a new team since you already each had teams? Well, we have a team. We have a team, but we're gonna spearhead it. And he's also putting somebody in charge who we know and we like. Were you able to validate that those people are still alive who were his previous negotiators? Well, I think they are. I can tell you the main person is. I know that because we know that. And I would hope the rest are too. I would really hope the rest are too. But I can tell you that they said that the person that we dealt with wasn't, and then I know for a fact he is. Did the chairman promise that he wouldn't do any more missile tests? Because there have been a few since Hanoi. Well, very small ones. Sure. These are missiles that practically every country tests. I mean, we're very safe. We don't consider that a missile test. Actually, it wasn't a test. But we're talking about ballistic missiles,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not only not testing them, hasn't even come close to testing. And most importantly, there were no nuclear tests
if you remember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early part of my administration was tremendous nuclear testing. They had a mountain moved up. You remember the big earthquake? They thought it was an earthquake. It was a massive 9-point-something earthquake. It turned out to be a nuclear test. So I think we're on a very good path. We're on a very good path. This was a terrific day. And now let's say hello to our great troops, right? You guys going over there? Good. I'll see you over there. Thank you all very much. Excuse me? They're staying on. I mean, at some point, look,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them off.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And that's when we'll be talking about sanctions,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ecretary.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길게 얘기했는데요. 핵심은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 반복했고요. 계속 오바마 대통령 욕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거는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무진이 꾸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주 안에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회동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포괄적인 이 합의 이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실무 협상에서 하게 되고요.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3주 안에 그래서 실무 협상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또 이 협상팀이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북한은 계속해서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탑다운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실무진에 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서 어그러졌는데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실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제를 조율해서 올려서 우리가 정상 간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보자. 그러니까 기존의 탑다운 방식과 소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을 약간 절충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실무 협상을 실무팀을 꾸려서 계속 해나간다. 그리고 중요한 게 포괄적 협상에 합의를 했다는 거니까 이게 서로 한쪽은 포괄적 협상 얘기만 하고 한쪽은 단계적 동시적 얘기만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면서 실무 협상을 하자. 요렇게 가면서 아마 합의가 됐다면 그거는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실무 협상 얘기를 했는데요. 제재도 언젠가는 제재를 해제하기를 바란다. 언젠가는이라는 전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양측 다 대화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 회담을 통해서 대화 시점을 이제 정했고 협상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네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이제 차량이 이제 DMZ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배웅이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원래 다른 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회동이 1시간 가까이 이뤄졌기 때문에 회담이 그래서 다른 일정을 크게 소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소화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아마 그냥 오산 비행기지로 오산 미군기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자,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어떤 기본 입장이 아마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미국의 입장이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통해서 미국 실무진의 어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이 상당히 달라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아주 긴밀히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율을 해서 그게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면 뭐 오늘 초청한 미국 정상회담도 백악관에서 이제 백악관 방문도 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협상이 좀 질척거리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분위기 좋더라고요. 예. 이제 시기는 북한에서 선택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비행기는 중국과 빌려서 다시 가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파괴를 위해서 미국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미국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무 협상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더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언론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만남으로 북미 간의 불신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타격을 받은 외교적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상처 이런 걸 치유해서 이제 정상 간의 동력으로 다시 한번 실무회담으로 가는데 굉장히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뭐 1시간 가까이였으니까 사실상 그러네요. 좀 내용을 봐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폼페이오를 계속 갈아달라 그랬는데 폼페이오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하니까 이런 그 회담을 할 수 있는 그 실무자에 대해서도 다 합의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걸림돌들이 없어졌다. 따라서 폼페이오하고 뭐 이를테면 리용호가 만난다든지 이래서 세 팀이 진영이 갖춰지고 또 비건한테도 또 힘을 실어줬어요. 아까 보니까 비건하고 최선희 또 이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신뢰관계가 있고 워싱턴 DC로 초청이 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제재는 아직 지금 뭐 안 풀어준다는 얘기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비난할 여지는 상당히 줄이면서 그 대신에 만약에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 하면 김정은도 이걸 아는 거예요. 제재 자꾸 풀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약점을 자꾸 드러내는 거라 따라서 체제 보장이나 연락 대표부 뭐 관계 정상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자연히 풀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부담 없이 그렇다면 워싱턴 DC로 만약 방문하면 그때쯤엔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계산으로 이걸 가로 속에 집어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긴 거라고 이제 그렇군요. 참 장시간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고 미북 정상이 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1시간을 사실상 3차 미북 회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또 실무 협상과 앞으로의 북한 비핵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마지막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